석방 3일차를 맞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관저 복귀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바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였다고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 만나셨을 때는 뭐 당부사항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당회 집회나 그런 거 좀 하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뭐 대통령께서도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 안 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안부 묻고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하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회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예방 계획도 있으실까요? 서로 못 만날 이유는 없겠지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는 건 없어요. 최 의원님, 건강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만 정말로 당무 정책이 안 했을까요? 글쎄,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그 만난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두 사람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셋이 만났는데 거기서 뭐 건강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물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구치소 생활이 어떠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해도 시간이 꽤 지났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간이 한 30분이면 뭐 당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지금 얘기하듯이 뭐 앞으로 잘 해달라, 뭐 그동안 잘 해줘서 고맙다는 정도 이외에 예.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앞으로도 뭐 사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당장 뭐 당무에 신경 쓰고 뭐 이런 거 그럴 겨를도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지금 막바지 국면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변호인단을 더 자주 만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당무나 이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에는 나경원 의원, 또 윤상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저희 TV조선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셨고요. 밖에서 많이 애써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헌재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헌재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정치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나 의원의 전망이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분간은 관저에만 머물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메시지도 절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발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득점 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어떤 재판, 특히나 헌법재판소 심리에 충실하게 조금 더 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더 의견 같은 것이 있으면 의견을 더 제시하고 제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지금 자칫 예를 들어서 관저 앞에 있는 집회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나왔던 구치소 밖에 있는 어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지금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조차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자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여권 내부에서는 좀 지지하는 여론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오늘 한 석간신문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측의 2대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또 뭐 인사하고 또 다수 울먹이는 울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예고편이었다면 본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론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다음 주쯤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1번 원칙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자극하는 메시지여서는 안 된다. 행보여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여권 내부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당장 급한 게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대응. 이거는 뭐 지금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걸 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자극하게 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그 8명의 구성이 사실은 지금 대략 이 성향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잘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마저 자극해서 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그 윤 대통령이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 지지층을 결집하려다가 여기서 지금 지지층 결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자극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극하지 않는 정말 그 어떤 낮은 단계의 메시지 정도, 이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 대변인.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어떻게 움직일까? 석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최대한 로키로 갈 것이다. 예, 뭐 관저에서 계셔야 될 겁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유리한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참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그것이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에게는 선동과 같은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파면에 결정적인 요소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조용히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게만 한정해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메시지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